인류의 진화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바꿔놓을 만한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It would cause people to stop and rethink a lot of our presumptions about what makes humans human. It's simply astonishing. 태평양의 한 외딴 섬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어느 것과도 닮지 않은 종족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That's wonderful. Quite shocking. 작고 이상하게 생긴 이들의 존재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Can't be here. 이들은 누구며 이 외딴 곳에 어떻게 온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로 모두 죽은 것일까요? 일단의 뛰어난 과학자들이 삶과 죽음의 비밀을 캐려고 합니다. 지금 사라진 종족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2006년 6월입니다) 태평양 저 끝에 있는 팔라우 제도. 내셔널 지오그래픽 과학자 리 버거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그는 근처에 인간의 화성 유골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리 버거는 초기 인류와 관련된 많은 중요한 발굴을 담당했던 저명한 고인류학자입니다. 그는 직접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It really is one of the last places on Earth you'd expect to make a major paleontological find. 현지 안내인이 리를 아주 작은 한 섬의 동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폭이 겨우 150m 정도 되는 무인도입니다. This is amongst the very few caves that we have that have reached its final stage of corruption, in which we have a great big hole. As we started getting deeper into the cave, I saw the collapses and the vines growing in it. It really did feel old. 동굴은 나무에서 뻗어내린 덩굴이 외벽을 뒤덮고 있는 대성당 같았습니다. 밀려 들어온 바닷물과 석회질 성분의 빗물로 바위의 형상이 기이했습니다. 안내인이 리를 뼈 무더기가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단번에 인간의 뼈라는 걸 알아챘죠. 이 뼈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길을 헤매다 동굴에 들어와 빠져나가지 못한 죽은 사냥꾼의 유골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이곳 전투에서 희생된 병사일까요? 아니면 외계에서 온 무엇일까요? 리는 이 뼈들의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두개골의 눈썹 부분이 유달리 튀어나왔고 지금의 일반적인 인간과 아주 다릅니다. 뼈 두께도 아주 두껍습니다. 이마의 모양이나 코가 넓고 눈이 작은 걸로 봐 얼굴이 아주 납작하고 특이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팔라우 주민들과도 아주 다릅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두개골의 크기일 겁니다. 오늘날 일반 성인의 두개골 크기보다 25% 정도 작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수만 년 전 살았던 인류의 특징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Holding that tiny little skull in my hand, I was literally trembling with excitement, but I couldn't let it show. 리가 발견한 것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가 한때 이 섬을 돌아다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고 괴상하지만 분명 인간입니다. 놀라운 가능성이죠. 새로운 종류의 인간일까요? 아니면 일종의 돌연변이의 산물일까요? 전문가를 불러온 후 조사를 더 진행시켜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굴을 비우고 떠난다는 게 위험스럽습니다. 이 작은 섬들 사이에 소문이 빠르게 퍼질 것이고 도굴꾼이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I had to walk away from those fossils, and it's one of the hardest things I've ever had to do. I knew I'd be back soon. I just didn't know how soon, and those bones were completely unprotected. 리는 남겨둔 유해가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최근 여러 발견에서 드러나듯이 인류 진화의 역사엔 예상치 못한 변화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팔라우의 이 유골들은 2003년 3,000km도 채 안 떨어진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에서 발견된 호빗, 즉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의 유골과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The Flores hobbits are tiny, pygmy-like creatures that appear to be descended from our common ancestor, Homo erectus. 침팬지 크기의 뇌와 굵직굵직한 이목구비 호빗은 13,000년 전까지 살았던 원시 인류의 알려지지 않은 한 분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별개이긴 하지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종으로 현재까지는 단 한 곳에서만 발견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 호빗과 유사한 무리가 플로레스에서 팔라우로 이동해 여기 정착한 것일까요? 하지만 팔라우는 초기 인류의 이동 경로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태평양의 팔라우 섬들은 가장 가까운 대륙에서도 8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열대 기후에 푸른 자연을 갖췄지만 인간을 비롯한 포유동물이 살기 시작한 건 3,4,000년 전부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50개의 작은 바위 섬들이 5개의 큰 섬을 둘러싸고 있죠. 21,000명에 달하는 주민들은 큰 섬에 살고 있고 바위 섬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작은 동굴 인간들이 호빗과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팔라우로 왔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렇게 작고 특이한 모습으로 진화한 것일까요? 리가 발견한 두개골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진화에 대한 인류의 오랜 의문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6주 뒤 유능한 과학자들과 연구원들로 일단의 팀이 꾸려졌습니다. 인류 진화 전문가인 스티브 처칠이 리와 함께 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8일간의) 원정 출발 전날 밤 리는 몹시 초조합니다. 누군가 동굴에 침입해 뼈를 훔쳐갔을 수도 있습니다. 유골이 그대로 있다고 해도 이것이 새로운 인간종의 유골임을 회의적인 과학계에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Put on your armor. You're going to be receiving barbs and you're going to be scrutinized in a way you've never imagined before. You're going to actually have to produce the evidence that supports your hypothesis. 동이 트자 코럴 섬의 항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에게 이제 모험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전문가들 중에 프리터지 차트러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임무는 유골을 파헤쳐 본을 뜨고 섬에 세워질 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My role basically is got to get them fossils and cast them, since we cannot take those fossils out from this country. If this is what they say they have found, it would be great for the science.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섬은 아름다운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어 밀물대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There it is. 이 시간대를 놓치면 다시 12시간을 더 기다려야만 합니다. Wow, this is great. There's the site. Okay, we gotta be cautious from down here. Now, if I remember this correctly, specimen's just around that corner. 리가 전에 갔던 길을 되짚어 갑니다. 유골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There he is. Oh my goodness. It's all here. 이제 리의 발굴팀이 이 유골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There she is. What's your guess on cranial capacity? 동굴은 중심 부분이 평평했고 군데군데 천장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뒤쪽에 터널이 있어 안쪽에 작은 동굴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리가 처음 뼈 무더기를 발견한 곳입니다. 큰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은 새로운 걸 발견합니다. 또 유골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유골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노란색 깃발로 부서지기 쉬운 화석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파내야 할 유골이 많아지자 8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문득 흩어져 있는 유골을 보니 의문이 생깁니다. 이곳이 공동묘지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대략 학살의 현장일까요? 이제 뼈 조각을 맞추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쉽게 답을 찾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It's like a jigsaw puzzle that you sandpaper all the parts that fit together off. I'm just thinking how hard this is going to be to sort out. There's a tibial shaft, and you're left with this. I mean, it's fabulous. It's full of fossils. 화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얼굴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지금의 인류보다 눈 사이 간격이 훨씬 넓고 눈썹뼈가 더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만년 전 존재했던 인류와 많이 흡사합니다. 뼈의 크기가 작습니다. 어린아이의 뼈일 수도 있고 또는 이 고대 인류 아니면 새로운 종이 키가 작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구하려면 뼈의 실제 나이를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Yeah, I'm excited. A lot's going to hinge on the age, so I can't wait till we get some dating done and really know what we're dealing with here. 리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지질학자인 론다 퀸을 불렀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나이를 측정하기 위해 뼈와 같은 유기물에서 탄소의 붕괴 정도를 분석하는 겁니다. 론다의 일 중 하나는 각기 다른 동굴의 바닥층에서 샘플을 채취한 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위해 이를 플로리다로 보내는 겁니다. 이는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기를 알고 또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그녀가 할 일은 레이저 그리드를 이용해 유골의 위치가 표시된 3차원 입체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Isn't that fun? 그런 후 가상 동굴을 분석해 오랜 시간 동안 유골들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죠.
또 미래의 탐사대원들이 처음 발견한 대로 동굴을 재현할 수도 있습니다. The trick is that you need to be able to come back and recreate that datum over and over again. 안쪽 동굴을 살피다 발굴팀이 두 번째 두개골을 발견합니다. We've got another individual, I think. 첫 번째 거보다 더 잘 보존됐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화석 대부분이 깊숙이 박혀 있어서 무사히 파내는 일이 길고도 힘든 작업이 될 것입니다. Lee, this is the mandible. 근처에 같은 사람의 거로 보이는 아래턱뼈가 놓여 있었습니다. This material, at least that skull, has not moved a very long way. That is that mandible, if that is her mandible, and I think there's the same wear state, everything looks right, was attached to that skull. 두개골을 자세히 살펴보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What I've just discovered is this little piece of bone that's sitting right on this individual's forehead, literally against it, is in fact that of a neonate. It's a child that may not even be born yet. 아기의 위턱뼈, 즉 상악골 일부와 얼굴의 일부가 뒤섞여서 성인 두개골 이마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 분만 중 죽은 엄마의 유골일까요? 이런 사실과 유골들의 나이 및 개수를 고려해 볼 때 이 동굴은 한 부족 전체의 거주지였을지도 모릅니다. Those were real, live people with family, friends, cultures. Maybe it's the fact that there are so very, very many bodies here. I'm almost touched more than any other site I've ever worked at. Homo erectus, maybe 750 to 850 cubic centimeters. 두개골의 측정열과 이들은 그냥 작았던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인간 중 가장 작습니다. 현 인류의 평균 키는 1.7m 정도입니다. 발굴팀이 추정하는 바 이들은 1m 정도, 기껏해야 1.2m입니다. 이는 오늘날 5살 아이의 키 정도입니다. 우리의 원시 조상과 비슷한 크기인 겁니다. Early hominins, such as the famous Lucy, who lived over 3 million years ago, were short. Okay, Lucy was less than 3.5 feet tall. 이 뼈들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은 것으로 볼 때 적어도 10,000년은 됐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큰 문제입니다. 대륙의 이동과 해수면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팔라우 제도는 가장 가까운 대륙과도 800k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가 3,000년 전쯤 생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 동굴 인간들은 어떻게 이 먼 팔라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었던 우리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부터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약 6만 년 전 이들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중동으로, 그 다음 서쪽 유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거쳐 오스트랄라시아에 왔습니다. 하지만 팔라우는 꽤 떨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배를 이용하지 않고 왔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명쾌히 설명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이곳 섬에 발을 디딘 최초의 인간이 3,4천 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거친 바다를 건너 이곳에 왔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유골이 고대 인류의 유골이라면 이는 최초의 이주민이 훨씬 전에 이곳에 도착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바다를 건널 만한 배도 없고 대부분의 인간이 오두막집에서 기본적인 도구만을 이용하며 생활하던 시절에 폭풍우를 피할 방법이나 식량을 보관할 뾰족한 방법도 없이 인간이 며칠, 아니 몇 주를 바다에서 견뎌냈다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발굴 작업을 계속하던 중 탐사대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치아가 나왔습니다. 치아는 여러 면에서 중요합니다. 식생활과 건강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에나멜 속에 DNA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주변 대륙 사람들의 유전자와 비교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We're not going to touch this without gloves on because these teeth probably haven't been handled by humans before. So these roots are one of the best places to get DNA from. 이 치아는 뭔가 특이합니다. 작은 두개골에 비해 치아가 너무 큽니다. That's a spectacular find. A big tooth. 현 인류의 치아와 크기가 비슷합니다. While they're within modern human variation, they're right at the upper extreme. They're huge. 이 사람들의 생김새를 파악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고인류학자 스티브 처칠이 퍼즐의 중요한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Voila. Steve. Bada bing. Steve wins. Bada bing. There's the face finally. And this is a straight. 몇 주 전 리가 처음 발견한 두개골 일부에 들어맞을 것 같은 눈썹뼈 조각입니다. Strange looking face. That is, it's got that big inflated. 발굴팀이 천천히 과거 사람들의 생김새를 보여줄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누구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기 위해선 더 깊이 파야만 합니다. 발굴팀은 유골을 임시 연구소가 설립된 코럴섬의 국립박물관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화석들은 고대 인류의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화석의 실제 나이를 알기 위해선 몇 가지 복잡한 테스트가 더 필요합니다. 샘플을 전 세계 연구소로 보내고 나면 몇 주 내로 정밀 분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프리터지 차트러스가 화석에 볼을 뜨고 관련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동굴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수께끼는 풀리기는커녕 더욱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이들은 플로레스 섬의 호빗과 같은 인간 종과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작고 단단한 체구의 넓은 코, 가느다란 눈을 가진 이들의 모습은 괴상했을 겁니다. 고인류학자인 스티브 처칠과 프리터짓은 얼굴 윗부분을 완성시킨 새 뼈 조각 때문에 곤혹스럽습니다. 한쪽 뼈가 다른 쪽보다 훨씬 무거워 보입니다. 리는 이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압니다. Hey guys, I hear our little piece didn't fit. 두개골에 들어맞았던 두꺼운 눈썹뼈가 어쩌면 눈썹뼈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Is it possible that that's actually covered with calcrete? It is possible that there's calcrete on that. 눈썹뼈가 튀어나와 보인 것은 사실 캘크리트 퇴적물 때문이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광물질과 빗물에 의해 단단한 물질이 만들어진 겁니다. That is calcrete. 캘크리트를 제거하자 두개골의 모양이 현 인류의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처음엔 나쁜 소식처럼 보였습니다. Monumentally disappointing. 하지만 이 화석들이 최근의 것에 속한다고 치면 더 놀라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3일째, 이제 리 버거의 발굴팀은
이 유골들이 고대 인류의 것이 아니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작은 인간이 최근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전학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현 인류와 나란히 살고 있었다는 최초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발굴팀은 이 특이한 모습의 동굴 인간이 3,000년 전쯤 이 섬에 살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서기 500년까지는 살아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 다른 지역에 살았던 인간들은 우리와 키가 거의 비슷했고 현 인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튀어나온 아래턱과 큰 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작은 사람들은 누구며 이들은 왜 우리와 다르게 진화했던 것일까요? 과학자들도 단지 추정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추정이 정말 놀랍습니다. 동굴 인간들이 원래는 키나 외모가 우리와 비슷했는데 힘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작아진 것일까요? 아니면 팔라우에 도착할 때부터 작았던 것일까요? 어쩜 답은 식량 부족과 같이 간단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동굴 인간들은 섬에 작물이나 동물이 없었기 때문에 섬에서 구할 수 있는 것에 의존했을 것입니다. 단백질과 다른 기본 영양소의 부족으로 신체와 뇌의 크기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With harsh conditions, when you need to grow as many individuals as possible from a limited number of calories, it would be adaptive to have each of those individuals need fewer calories. And one way to do that is to become smaller. 발굴 일정이 반쯤 진행됐는데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골이 성인이 아닌 아이들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치아에 있습니다. 제3대 구치, 즉 사랑니는 대부분의 성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니는 턱뼈 안쪽에 박혀 있다가 사춘기 이후에 나옵니다. 발굴팀이 발견한 턱뼈 3개 모두에서 사랑니가 없었다는 건 이 작은 얼굴들이 성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리는 유골을 재검토하고 자신의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And because it was so small, we said, It's got to be a child. it's got to be a child. But if it were a child, You'll see it. there should be a third molar right there. And there's not. 턱뼈가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 작은 인간들은 아이가 아닌 성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개골은 작은 데 비해 치아는 왜 이렇게 컸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인간의 경우 치아는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 훨씬 느리게 진화합니다. 이곳 사람들의 체구는 세대가 갈수록 크게 줄었지만 치아는 이를 따라잡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In evolutionary terms, teeth are very slow to change. And that's probably why the teeth look big in the Palauan sample. They're actually still normal human size. They just haven't caught up with the tiny Palauan bodies yet. 이 작은 사람들이 원래는 컸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증거에 따르면 팔라우의 초기 정착민들이 팔라우에 도착한 건 단지 3,4천 년 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세대들은 척박한 환경에 적응해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적응이 아주 빠르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즉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수만 년에 걸쳐 인간의 진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단
몇백 년 만에 이들의 크기와 형태가 몰라보게 달라졌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변화의 속도라고 말합니다. If size and shape have changed in a human population over a few hundred years, we would have to start to rethink what we understand about the processes of evolutionary change as they apply to modern humans. 원정 4일째, 각각의 뼈 조각이 맞춰지면서 작은 인간들이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에겐 너무나 힘든 작업입니다. 뼈 조각의 수와 속하는 부위가 상상을 초월하며 온통 의문덩어리입니다. 유골 중 일부는 잘 보존됐고 멀리 흩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화석 유골을 전부 모아놓고 보니 동굴이 집이라기보다 거대한 무덤같이 보였습니다. 마치 공동묘지처럼 말이죠. 하지만 리는 이 무덤이 평범한 무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A symmetry population is just this. What you would expect to dig up if you dug up a symmetry regarding age ranges. And what will we expect? Well, you're going to see lots of very young people and lots of very old people and very few people in the middle if the population is normal. When you look at a symmetry created during a period of catastrophe, say disease or war, you start getting all the age groups represented. It means something has gone on. 리의 발굴팀이 발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십 구의 시체에서 모든 연령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전쟁이 벌어졌던 걸까요? 아님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해안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식량을 찾다가 점점 집에서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기후변화로 인해 서서히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이 사람들이 침입자들에 의해 전멸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외딴 섬들은 종종 자원이 부족하니 침입자들이 죽였거나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이 중국에서 내려와 필리핀을 삼켜버렸던 것처럼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 섬에 침입해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현 팔라우인의 조상들이 섬에 들어왔다가 이미 다른 인간들이 섬을 점령한 것을 알고 동굴 생활을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Island populations of humans have to protect those very limited resources. The idea of people eating other people, cannibalism occurring in island populations, is a very real thing. 이 섬에선 인간이 가장 큰 위협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어쩜 동굴 인간들은 전사 부족보다 더 위험한 무언가와 맞섰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대자연입니다. 엄청난 쓰나미가 이곳 섬들을 강타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쓰나미를 피해 동굴로 모이고 한 차례의 강타로 인해 전멸한 겁니다. Old bones would be buried in silt and seawater and coral and dead fish and debris. And new ones would be ripped apart and torn apart and then sucked down into that little shaft where we found those more complete specimens, and there they jam against each other before being sucked down into even deeper chambers we haven't seen yet. 놀라운 사실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곧 이 이론도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답을 기다리면서 이제 발굴팀이 섬을 떠나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대부분은 오늘이 발굴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기의 턱뼈가 붙어있는 그 두개골을 아직도 파내지 못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 화석은 얼굴형과 뇌의 크기에 대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남겨두고 떠나기엔 너무 중요합니다. 밀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몇 분 내로 떠나지 않으면 오늘 밤 섬에 묶이게 됩니다. 두개골을 파내기 위해 리가 과감한 조치를 취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얼굴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작업 끝에 마침내 꺼낸 두개골이 완전한 뇌의 크기를 드러냅니다. 굉장한 화석입니다. 발굴팀은 굉장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단 8일 만에 1200여 개의 샘플을 찾았죠. 물론 추후 분석이 이루어질 겁니다. Right now she goes straight to the museum and we go relax for the evening and think about what we've got and then we have a lot of work to do. DNA 검사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위해 전 세계 연구소로 샘플을 보낼 것입니다. 이런 검사들로 이 작은 인간들이 근래에 살았던 사람들임을 입증하고 이들이 정상적인 인간에서 이렇게 작은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리는 미국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팔라우에서의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주변 섬들 대부분에 동굴이 있습니다. 대부분 물에 잠겨 있어 사람이 살았던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굴을 통해서 유골이 발견된 동굴의 천장이 무너지기 전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Sure, I mean, look at this. It could be anywhere in our cave. And then underwater, it just continues. All those little chutes that go into the back, and you can see they're full of muck. But as this lowers, they're going to get blown out. And it's the same thing. 리는 찾아볼 것이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유골을 찾을 가능성은 이곳 섬들만큼이나 요원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로랜드 메일은 팔라우에 더 많은 비밀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I'm very positive that if we continue our studies to different islands, we will find more information that benefit from the more old information. 8일 전 도착한 이후 리 버거의 발굴팀은 일생일대 중요한 것을 발굴했습니다. 지금까지 가능하다고 본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한 작고 기괴한 얼굴을 지닌 인간의 화성 유골입니다. 하지만 섬은 비밀을 선뜻 내주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곧 다시 돌아와 조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자신들이 발견한 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탐사 원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도 돈도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리만 남았습니다. 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보고서를 쓰고 돌아갈 짐을 챙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당분간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전날 리의 발굴 팀원 한 명이 오래된 안내 책자에서 또 다른 동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추측컨대 그 동굴에도 오래된 뼈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리가 돌아가기 전에 그 새로운 동굴을 찾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 동굴은 팔라우 반대편 6.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Full steam ahead. Let's go. 작은 인간들이 다른 섬으로 뻗어나갔던 것일까요? 리가 사라진 종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줄 또 다른 화성 유골덤을 찾게 될까요? 여기서 작은 인간들의 증거를 찾게 되면 과학자들은 동굴 인간에 대한 자신들의 이론 일부를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천장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만 제외하고 동굴의 지질은 화성 유골에 발견됐던 동굴과 아주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화석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서늘한 공기와 적막함 때문에 어두운 동굴이 무시무시하게 느껴집니다. Here are the bats.
go slow here. Whoa. Oh my goodness. Huh. This is stunning. 동굴은 화석 유골로 꽉 차 있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의 유골입니다. 작은 체구에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하고 뇌가 작습니다. 팔라우제도 다른 편에서 발견된 유물과 유사해 보입니다. They really are strange looking people. I don't think these are modern Palauans. Again, I think there are earlier guys. That's a stunning fossil. Very, very thick. Thick as my finger almost. 리는 팔라우로 곧 돌아와야 한다는 걸 압니다. 두 번째 발견한 유골 더미로 이제 팔라우는 지구상에서 화석 유골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가 됐습니다. So it's just thousands and thousands of little pieces of bone all packed together and all being pushed into these back corners, which have even more bone in them. It's amazing how well some of them are fossilized. Wow. 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입니다. I'm speechless. 또 인간의 진화가 수천 년이 아닌 수백 년의 기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의 이론을 확고히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다. 격리된 환경은 곧 일부 화석의 상태가 놀랍다는 걸 의미합니다. 동굴 중앙 부분에 완전한 두개골이 놓여 있습니다. 동굴에 끼어 있었습니다. 유골이 잘 보존된 이 두 번째 동굴은 과학자들에게 더 많은 샘플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연대가 확정되면 진화적 측면에서의 적응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이론을 보강해 줄 수 있을 겁니다. Almost like caves of death, aren't they? They're hundreds of people that sat in corners and in nooks and crannies. Then they just fall apart. 이번 발견이 탐사 원정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리가 첫 번째 동굴에서 채취한 샘플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철저한 테스트를 통해 이 작은 인간들이 살았던 연대를 정확히 찾아낼 때입니다. 이는 또 이들이 현 인류에서부터 진화됐음을 입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플로리다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실험실에서는 샘플을 연소시켜 탄소 14 동위원소의 양을 측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예상치와 아주 가까웠습니다. With plus or minus 50 years, that gives us 2890 to 2750 for the top of that. So we're right at 3,000 years on that, eh? Mm-hmm. And that's a 95% confidence level. 테스트를 통해 사라진 작은 사람들이 이 섬에 3,000년 전에서 1,500년 전까지 살았다는 과학자들의 이론이 입증됐습니다. 이 연대는 이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극적으로 주변 환경에 적응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숫자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에서 연대의 범위가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So in my experience, when I see numbers like this, very often they're associated with a single event. A tsunami. Tsunami, sure, some catastrophic event. 하지만 섬의 지리적 위치에서 볼 때 쓰나미 이론은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If it were one, I'd buy that. I'd buy that
tsunami wave coming in and we all rush to the caves and bam, you're dead. But how does that happen on two sides of the island, both facing opposite directions? So it's almost as if these people were there and then gone. Yeah. 동굴 인간을 죽인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존재는 인류의 진화 속도에 대한 현재 이론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수만 년에 걸쳐 진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드라진 눈썹선이 서서히 사라졌고 큰 뇌를 담을 수 있게 두개골이 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팔라우 동굴 인간들은 수세대에 걸쳐 키가 자란 것이 아니라 그 반대 과정을 겪은 것 같습니다. 리는 팔라우에서 발견한 그 작은 사람들이 인간의 적응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든 환경에 신체가 더 잘 적응하려고 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그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도전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이론이지만 동굴에서 발견된 증거물이 이 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The way we traditionally think about human evolution, particularly since the advent of technology, is that we humans change the environment. But in Palau, it's just the opposite. The environment is changing us. 시간이 지나면 팔라우에서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올 것이고 더 많은 이론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제대로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놀라운 적응력에 대해서도 말입니다.